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5일 밤 9시입니다. 오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 문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첫째, 무엇을 사과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고요, 왜 사과하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 사과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의심을 계속합니다. 좌파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 김종인 씨가 어떤 임무를 띠고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국민의힘의 이념과 영혼을 해체함으로써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보기 위한 것 아니냐. 특히 이 사람이 호남 출신인데, 이 경상도에 기반을 둔 정당을 이끌고 가가지고 광주에서 무릎 꿇고 이 국민의힘을 호남 사람들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게 우연인지 우연이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명박 박근혜 두 경상도 출신 대통령을 이렇게 욕보여서 자기의 지지 기반을 강화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는 게 아니냐. 호남 사람들에게 내가 경상도 출신 대통령 두 사람을 이렇게 짓밟았다 하는 자랑을 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우선 김종인 사과문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권에서는 조롱의 대상이고 정통 보수 세력은 화를 내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 사과의 목표는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를 위한 사과죠.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돕는 역할을 한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짓눌려 가지고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 문장 하나하나가 보면은 악문입니다. 이 사과문은 솔직하게 써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렇게 감동을 줍니다. 이 사과문은 균형 감각이 없고요, 인간적 배려가 없습니다. 솔직하지 않아요. 책임 회피입니다. 아니, 사과문은 책임을 진다는 뜻인데 이 글 속에는 책임 회피의 대목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문장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악문의 사례로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학교, 초등학교 수준의 삼류 수필도 못 됩니다.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이 구속이란 말이 적당한 표현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가 아닙니다. 형이 확정되어 지금 복역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고손실죄로는 복역했고 다른 사건으로는 지금 구속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속 상태라 하지 않고 수감 상태라고 해야 합니다. 정확한 용어를 선택할 줄 모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대통령을 잘 부필하려는 지지자들의 열망에도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리에 연연하며 야합했고 역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지혜가 없었으며 무엇보다 위기 앞에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을 했었습니다. 이게 다 애매모호합니다. 첫째, 야합했다는 말이 애매합니다. 누구와 야합했다는 뜻인가요? 여당이 대통령과 야합했다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죠. 그러면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62명이 좌파와 야합해가지고 자당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것을 가리킨다면 그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써야죠. 좌파와 손잡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보내고 한 점 죄송합니다. 이것은 야합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누구와 야합했는지 모르게 써놓았으니까 이게 무슨 책임을 지는 사죄문입니까? 책임 회피용이죠.
사죄문에 책임자 명시가 되지 않으니까 이건 무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 당의 판단 미숙으로 자당 대통령을 몰아내고 감옥에 보낸 점을 사과한다고 해야 이거 진짜 사과 아닙니까? 그 다음 이 대목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받아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면 국민을 하늘처럼 두려워하여 공구수성의 자세로 자숙해야 마땅했으나 반성과 성찰의 마음가짐 또한 부족하였습니다. 이거는 사과문이 아니고 그냥 수필입니다. 수필. 공구수성이라는 중국 주역에 나오는 하늘을 두려워하면서 자숙한다는 뜻을 썼는데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수천 년 전의 주역의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사자성어를 이렇게 인용을 하면은 유식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울러 탄핵을 계기로 우리 정치가 더욱 성숙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했는데 법치와 민주가 오히려 퇴행한 작금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작금의 정치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책임이 여야가 공동으로 있다는 건데 문재인 정권의 책임 아닙니까? 왜 그렇게 지적하지 못합니까? 작금의 정치 상황이란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지 말고 문재인 정권의 헌법 유린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칭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대책 없이 탄핵에 동참해서 문재인 정권 등장의 카피탈을 깐 점에 대해서는 이 대목에서 국민에게 대단히 우리의 판단 미숙을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등장에 김종인 씨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더구나 탄핵 참여 새누리당 62명이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하나도 사과를 하지 않으면은 왜 사과를 합니까? 그러면서 오로지 박근혜, 이명박 두 경상도 대통령 짓밟아가지고 호남 사람으로부터 박수 받겠다는 뜻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두 전직 대통령의 과거에는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특정한 기업과 결탁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성계 과정의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이 있습니다. 아니 이명박 박근혜의 정경유착이 김대중 김영삼의 정경유착에 비할 바가 있습니까? 정경유착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대통령으로서는 정경유착의 증거가 없어요.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당한 이익이라고요?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적으로 과장 왜곡된 거고 정경유착에 의한 사익 추구를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에 출연을 요구한 점은 있지만은 그 돈이 재단에 들어갈지 박근혜 호주머니로는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 경영승계 과정의 편의를 봐준 혐의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걸 가지고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아니 자기가 무슨 검사입니까?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합니까? 경영승계 과정의 편의를 봐주느냐 아니냐로 지금 이재용 씨하고 검찰이 치열하게 다투는데 이재용 등에 칼 꽂는 것 아닙니까? 이재용 경영승계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악형량을 주는 게 이게 무슨 사죄문에 이런 게 들어갑니까? 또한 공적인 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자가 국정에 개입해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엄하게 권력을 농단한 죄상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른바 국정농단이라는 과장된 용어에다가 김종인 씨가 자기가 멋대로 거기에 옷을 입히고 해가지고 거짓의 산을 쌓은 표현입니다. 최서원 씨가 무슨 국정농단을 했습니까? 몇 개 인사에 개입하고 아주 자질구레한 그런 이권을 챙긴 거는 있지만 그걸 국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국정입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헌법에도 없는 공수처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게 국정농단이지. 완전히 이 경우에는 지금 김종인 씨는 좌파 프락치의 시각으로 사죄문을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쌓여온 과거의 잘못과 허울에 대하여 통련히 반성하며
정당을 뿌리부터 다시 만드는 개조와 인적 쇄신을 통해 거듭나겠습니다. 아니 4월 총선이 언젠데 이런 하나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사과를 합니까? 아니 우파 정당의 영혼은 반공자유민주주의인데 이것을 멀리하는 탈이념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이게 개혁이라고 하는 김종인 씨가 정당의 뿌리를 어디에 둘 생각입니까? 이념적 가치관이 있는 곳에 정당의 뿌리가 있는데 그 원점을 지운 사람이 김종인 씨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당을 거듭 태어나게 한다고 하는지. 역사를 돌아보면 헌정사의 모든 대통령이 불행한 일을 겪었습니다. 외국으로 쫓겨나거나 측근의 총탄에 맞거나 포승줄에 묶여 법정에 서거나 일가 친척이 질줄이 감옥에 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도 온전한 결말을 맺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외국으로 쫓기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그런 대통령이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로 갔을 때 당시 본인이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허정과도 정부가 시국이 좀 시끄러우니까 잠시 나가 계시면은 좋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권유를 받고 스스로 나간 겁니다. 쫓겨나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려고 했더니 박정희 정부가 막은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건국 대통령을 쫓아냈다고요? 한국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모독입니다. 언제 쫓겨났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승만을 하와이로 쫓아냈습니까? 참 야비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이 영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대목에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두 전직 대통령을 풀어달라, 사면해달라, 불구속으로 재판해달라 이런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싹 뺐습니다. 아주 비인간적인 사죄문입니다. 또 이런 대목이네요. 정당 정치의 양대 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함께 무너진다는 각오로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으로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은 양당 정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과학 법치를 무시하는 문재인 정권의 반국가적, 반헌법적, 반역적, 이적 노선이 국가 해체의 위기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한가하게 양당 정치 운운하고 있습니까? 문제의 근원에 대한 직시가 없는 표피적 관찰입니다. 결론적으로 김종인 씨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사과를 했느냐 하는 당사자 문제가 있습니다. 왜 자신의 잘못은 사과하지 않았나? 권력형 부패 전력에 대하여, 문재인 정권 등장을 도운 점에 대하여, 박근혜 탄핵에 가담한 데 대하여, 지난 미래통합당 총선 실패 책임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고 두 전직 대통령을 물고 들어가 가지고 책임 전가식 사과를 하면서 양심가인 양 위선을 떨고 있습니다. 이 오늘 문장은 악문의 좋은 사례로 간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솔직함이 없고 균형 감각과 정의감이 없으며 겸손함이 없고 위선투성입니다. 무엇보다도 허위와 왜곡에 근거한, 그래서 감동이 없는 글입니다. 감사합니다.